되게 라디오 스타 같은 질문을 처음부터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너무 무거운 걸 저한테 가볍게 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하실래요? 아니 먼저 하세요. 안 그래도 한번 찾아봤었어요. 후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. 저는 이걸 되게 무겁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뒤에서 도와준다? 이 의미가 딱 끝이더라고요. 어디서 찾아보신 거예요? 사전에서요. 후원이라는 게 불쌍하거나 어렵거나 뭐 연민을 느끼고 이런 감정보다는 재난이나 기근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를 생각을 못 하거든요. 그냥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고 아무래도 있는 사람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? 뭔가 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? 그냥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? 저는 그냥 간단하게 누구의 삶에 좀 쉼표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, 쉼표 같은 순간을 선물하는 것, 이게 좀 후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네. 썼습니다. 네, 저는 있습니다. 저부터 할게요. 네.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실이나 이런 것도 다 후원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죠? 이게 어릴 때부터 했었어요.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해서 그 후원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. 해피빔이랑 카카오 가치라는 게 있어요. 그런 걸로 좀 기부를 하고 있어요. 저도 취업을 시작하면서 좀 바로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해외에 있는 어린이랑 1대1로 결연을 맺고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기부하는 게 있어요. 아마 지금 이렇게 수록이 돼 있을 겁니다. 사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제 머리도 한번 기부해보고 싶은데 네. 그거 뭐요? 계기요? 그냥 언제부턴가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도 같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아버지가 늘 저한테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. 삼성이나 이런 재벌가들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2,000원 있으면 1,000원 줄 수 있는 게 후원이고 기부고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살았기 때문에.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영상을 봤어요. 구두를 닦으시면서 이제 어린이를 후원하는 어떤 한 목사님의 얘기였는데 저는 늘 고민했던 게 왜 도와야 하지 하는데 그 질문은 사실 제껴놓으시고 내가 어떻게 도와야지? 라고 고민하는 목사님 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다면, 근데 그분은 가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야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걸 보고 내가 왜 도와야지?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. 막 이런 마음들이 조금은 내려놔졌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깊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 후원을 하게 되면 주는 사은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팔찌나 반지? 이게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. 처음에. 그것도 지금 그거예요? 아니 이건 제 개인 머리끈이고요. 일단 뭐 이렇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고. 그 실이 좀 각연한 것 그쵸, 같아요. 그 크리스마스 실. 몸 쓸 수 있는 거는 연탄 봉사나 벽화? 재능 기부? 제가 동방신기의 굉장히 오랜 팬이었는데 방송에서 공연할 때 위에 뜨잖아요. 몇 번으로 전화하면 줄 수 있다. 그러면서 그래 오빠들을 위해서 나도 같이 해보자 이러면서 그런 아티스트 도네이션이 조금 더 이제 한국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.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이런 좀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버추얼 레이스라고 그 어플로 런데이 뭐 이런 어플로 하는 거예요? 맞아요. 어플 종류가 되게 많은데 내가 달리는 어떤 패킷을 신청하고 그 패킷을 이제 받아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달리고 인증하면 돼요. 참가자들이 내는 참가비는 다 후원금으로 가게 되고 이런 움직임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로 후원하는 좀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자기의 가치관을 또 같이 좀 보여줄 수도 있고.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을 하는 친구인데 이제 고아원이나 타가소에 가서 이제 어린이 연극을 이제 전국적으로 돌면서 했던. 사실 진짜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온 국민이 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막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처음으로 왜 재난지원금도 받아보고 하면서 야 이게 복지구나. 그 예술인 복지재단이라고 있거든요. 거기에서 저한테 또 이렇게 열심히 창작 활동 해주시라고 나를 예술인으로 이렇게 해주는구나 싶어서 역시 뭔가 이런 복지재단이 있다라는 게 의미가 정말 크겠구나 싶었어요. 저는 사건이 있는데 치과 치료를 받아야
되는 적이 있었어요. 네. 2번 신경치료를 받고 비싼데. 금액을 이제 내야 되는데 오. 체크카드만 있었고 비싼데 또 월급이 치과. 들어오기 전인데 없는 거예요.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와서. 어떡해. 그래서 이 사원증을 내면서 저 여기 근무하는데 담보로? 월급 며칠이면 들어오는데 아니면 네. 진쪽에 가서 좀 처리해보. 근데 안 보내주더라고요. 치과에서 금액을 안 내면 가실 수가 없다고. 그래서 막 어떡해. 저희 누나가 급히 딱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누나 여기 제발 입금, 누나가 입금을 해주고 나올 수 있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네.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저희가 막 입금을 안 시켜드리면 그분들이 치과에서 제가 못 갑니다 연락을 받은 적들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아 이게 참 이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구나를 제가 몸소 체험한 적이 있고. 초등학교 다닐 때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래서 학교에서 근로장학금 같은 걸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돈 주네 하고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고, 그리고 20대 초반에 이제 제가 일 때문에 집을 구했던 적이 있는데 집을 딱 구하고 본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집 구한 돈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.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수중이 한 350원 정도인 거 있어가지고 컵라면도 못 사 먹어서 그때 정말 누군가 나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. 예. 그럼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? 그냥 버텼어요. 그냥 안 먹고 그냥. 근데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 어려움을 말하기가 어려워서. 도움을 구하기가. 네, 근데 어떻게 비춰질지도 솔직히 자신이 없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돼요.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말을 못하는 게.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네. 간결하게 말하면 되죠. 어떤 연결고리라는 것이 저한테는 있잖아요. 근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게 현실이라서 좀 기부문화, 후원문화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좀 더 넓게 인식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걸 만들어주세요. 만들어요? 저는 재능 기부. 다. 진짜 그냥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후원이 된다는 걸 생각 못 하고 있었다가 얘기하면서 좀 이제 아 맞아 후원도 재능 기부지?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. 제가 또 현지에서 만났던 어린이들이 생각 많이 나기도 하고 제가 사실 충격 먹었던 것 중에 하나의 네. 사건은 너의 꿈이 뭐니 물어봤는데 저쪽 채석장 가서 돌 깨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어린이가 볼 수 있는 환경은 사실 내가 지금 4살밖에 안 되지만 8살이 되면 저희 나가서 돌 깰 수 있는 게 걔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전부였거든요. 그렇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후원이지 않을까.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어려운 시기에 좀 꿈을 조금은 더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. 후원은 선물이다. 이게 생각지 못했을 때 갑작스럽게 받는 거잖아요. 금전적인, 정신적인 도움이든.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유기견 센터에 보내주면 진짜 겨울을 나기에 너무 좋거든요. 그쪽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. 저 말 못한 동물들이 저는 집에 3명을 키우고 있어가지고. 저도요 강아지 하나 키우고 저는 있어서 사람입니다. 그들도 강아지죠. 네.